이 강좌가 한 땀 한 땀 걸어오다 보니 여러분의 성원 속에 어느덧 60강째가 되었습니다. 이 무지렁이의 강좌를 이렇게까지 빛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연말까지 고사성어를 강의하고 새해부터는 한시를 강의할까 합니다. 변함없으신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사를 가면서 남편을 데려가지 않고 강아지는 꼭 챙겨서 데리고 간다는 오늘날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옛날에는 이사를 하면서 더러 아내를 깜빡 잊고 안 데려가는 경우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사가망처라는 성어를 정신건강과 관련지어서 거론해 볼까 합니다. 사가망처. 옮길사, 집가, 잊을망, 아내처. 집을 옮기면서, 이사를 가면서 아내를 잊어버린다. 이사를 가면서 아내를 깜빡 잊고 안 데려간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깜빡 잊고 빠뜨린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건망증이 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 사가망처에 대한 기사는 서기 200년대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의 왕숙이라는 학자가 지은 공자가어라는 책에도 있고, 전한 말기에 유향이라는 학자가 지은 설원이라는 일화집에도 실려있는 말이죠. 그런데 이 공자가어는 그보다 한 200년 앞서 지어진 설원에 있는 내용을 옮겨 적다시피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 강좌에서는 공자가어보다 먼저 지어진 설원에 있는 기사를 소재로 쓰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애공왈, 노나라 말기에 임금이던 애공이 공자에게 말합니다. 여문하니, 내가 듣자 하니, 망지심자는, 있는 것이 심한 사람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사이망 기처라 하니, 이사를 하면서 자기 아내를 잊는다고 하던데 유저호이까? 여기서 이 모든 제자는 저로 읽습니다. 어조사로서 그것, 그 사람, 그 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사 갈 때 아내를 깜빡 잊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활, 공자가 대답합니다. 차비 망지 심자야니다. 이 사람은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망지심자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은 망기심하니이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이사가면서 아내를 깜빡 잊고 갈 정도 되는 사람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사람이 건망증이 심한 사람입니다. 애공할, 애공이 또 말합니다. 가득 문여있까? 가득은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새기고요. 이 여자는 물음표에 해당하는 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좀 그런 경우를 좀 들려줄 수 있겠습니까? 대활, 공자가 대답합니다. 석에 하걸은 옛날에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던 걸임금은 귀위천자요, 귀하기로 치자면 천자였고, 부유천하이나 부유하기로 치자면 천하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소지도하여 우임금의 도를 닦지 않아서 이 하나라를 세운 우임금, 지난 48강의 역지사지에서 잠깐 거론했던 이 우임금, 성군이던 이 우임금의 도를 닦지 않고 따르지 않아서 회귀 벽법하고 법벽자, 법법자,
벽법은 국법을 말합니다. 국법을 무너뜨리고 열절세사하고 대대로 지내오던 제사를 무시하고 중단하고 멈춰버리고 황홀오락하며 향락에 빠져 지내면서 찜후 우주하니이다. 빠질 찜 빠질 후 술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기신유 좌사 총명자한데 그 신하 중에 좌사 벼슬을 하던 총룡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첨효부지하니이다. 아첨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첨알첨 아첨알요. 당주걸에 이 거림금을 토벌하고 은나라를 세운 이 당임금이 저 거림금을 추살할 때에 죽일 때에 좌사 총룡자는 신사하여 좌사 벼슬을 하던 총룡이라는 자는 몸이 죽어서 사지 부동단이 거하니 사지가 내 팔다리가 같지 않은 장소에 있게 되었으니 이 재단 단자는 여기서는 장소로 새깁니다. 그러니까 거열형에 처해져서 사지가 각각 묻히게 되었으니 참망 기신자야니이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잊은 자입니다. 여기에서 이 공자는 이사 가면서 아내를 깜빡 잊고 안 데려가는 사람은 건망증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본분 이것을 잊어버리는 자가 건망증이 심한 자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이망 기처 이사를 가면서 자기 아내를 잊는다. 이 말에서 사가망처라는 성어가 유리하게 됐는데요. 이 말희라는 미녀에 빠져서 수백 년 내려오던 나라를 망친 이 걸림금의 무도한 짓에 대한 기사가 18사략이라는 역사서에 있습니다. 18개의 역사서를 요약한 책이다 이런 뜻이죠. 송나라 말기 원나라 초기를 살았던 증선지라는 사람이 그때까지 있던 유명한 역사서 즉 사기를 비롯한 역사서 18가지를 요약한 책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걸림금에 포악하고 잔인무도한 짓을 일컫는 대표적인 말이죠. 육산포림이라 고기로 산을 이루고 고기 포로 숲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명태포, 쥐포 하듯이 이 포라는 것은 고기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말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고기로 산을 이루고 말린 고기로 숲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죠. 주지가이온선이요. 술로 만든 연못은 배를 운행할 수 있을 정도였고 배를 띄울 수 있을 정도였고 조제가이망심리하고 술찌개미가 쌓여서 된 언덕은 심리 바깥에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그리고 일고이 우음자 3천이니라. 한 번 북을 치면 소처럼 마시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술로 된 연못에 있는 그 술을 마시려면 소처럼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입을 대고 마신다. 이것이 우음이죠. 이렇게 우음하는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여기서 그 유명한 주지용님이라는 성어가 생겨난 거죠. 하나라가 망할 때의 이야기니까 3600년 전의 이야기네요. 그때 생겨난 성어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서 쓰여지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언어의 생명력 아니겠습니까? 예, 건망증에 대처하라는 성어가 있죠. 둔필승총이라는 말이죠.
둔필, 달필의 반대말이죠. 무딘, 못 쓰는 글씨 이런 뜻이겠네요. 못 쓰는 글씨로라도 메모해두는 것이 총명함보다 낫다. 메모해두는 것이 머리 좋은 사람의 기억력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죠. 공자가 이 사가망처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초심을 잃지 말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은 이 하나라의 마지막 임금이든 걸임금이나 이 은나라의 마지막 임금이든 주임금이나 춘향전에 나오는 변학도나 동학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이 조병갑이나 처음부터 그렇게 분탕질 쳐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그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누군들 처음에 잘 해보자 하고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연애할 때, 또 결혼할 때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대하고,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의 기쁨과 책임감으로 나라를 이끌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모신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히 초심을 잃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가 봅니다. 우리가 흔히들 문상을 가서 아이고 엊그제까지 그렇게 정정하셨는데 이렇게 쉽게 가시다니, 아이고 사람이라는 게 살았다고 볼 수가 없어, 아등바등하고 살 필요가 없어, 이러다가도 되돌아서면 그 욕심이 되살아나서 아비다툼하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우리들 대부분은 건망증 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 은나라를 세운 탕임금은 날마다 대하는 세수대하에 9일신, 1일신, 5일신이라는 말을 새겨두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기가 토벌한 걸림금을 반면교사 삼아서 부단히 새로워지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겠네요. 대학에 쓰여있는 이 9일신, 1일신, 5일신이라는 말은 진실로 날로 새로워지면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진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 이런 말이겠네요. 오늘은 이사를 가면서 아내를 깜빡 잊고 간다. 어떤 일을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는 것을 경계하는 성어. 초심을 잊지 말라는 성어. 이 사가망처를 메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성어 둔필승총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